이 시간에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룻밤 깜짝깜짝 놀랬던 잊지 못할 고행, 하룻밤 보면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TV를 시청했는데 그 특전사 대원이 하사입니다. 계급은 특전사 대원이 그 훈련을 하는 그런 TV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1년 전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TV에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이제 TV를 직접 시청을 했는지 아니면 유튜브로 보았는지 그것마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좀 그 내용이 조금 저에게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애틋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인데 특전사 대원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하사였는데 척후조 임무를 맡고 그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척후조라는 게 그 자기 팀이나 소대나 중대나 그 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적 지역에 가까이 가서 적의 동향을 살피는 거죠. 물론 은폐를 하고 난 다음 적의 동향을 살피는 거. 그런 임무가 척후조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훈련 내용은 그 특전사 대원이 특전사 하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비트라고 하죠. 좀 자기 자신과 이제 2명씩 그런 임무를 맡아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기 자신과 동료가 잘 안 보이게끔 위장을 하고 전방 지역을 감시하는 거, 적 동향을 살피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임무 수행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전방에서 어떤 차량이 지나가는데 어떤 특별한 표시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식별해서 보고를 하면 제대로 보고를 잘하면 임무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딴짓을 하거나 뭐 깜빡깜빡 졸았거나 둘이 잡담을 했거나 뭐 딴 생각을 했거나 하면 전방에서 순식간에 차량이 지나가는데 그걸 놓치게 되죠. 그러면 제대로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임무 수행을 잘 못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전사 대원은 특전사 하사는 자기 동료와 함께 정말 신경을 써서 이제 전방에서 어떤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잘 보고 식별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특전사 대원의 사연이 좀 감동적이었다. 뭐 그렇게 감동적이라기보다는 좀 마음이 가는 애틋한 마음이 가는 그런 이제 특전사 대원이었는데 이 특전사 대원이 부모님이 없이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보육원은 이제 20세 성인이 되면 뭐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특전사에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는 좀 고생을 했겠죠. 고생을 하고 2년차, 그때가 이제 2년차라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2년차에는 좀 숙달된 그런 특전사 대원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이었는데
좀 얼굴도 애띄어 보이고, 이제 고등학생처럼 애띄어 보이는, 뭐 20대 초반도 고등학생처럼 애띄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 있죠. 동안. 저도 누가 보기에도 애띄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저는 23살이 됐는데도, 병장이 됐는데도 애띄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전사 대원도 20살에 군대를 갔다면 이제 21살 되었을 건데,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여드름도 좀 있고 그런 대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없이 자랐고 또 이제 보육원에서 나올 나이가 돼서 특전사에 입대해서 1년 동안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쫄병 생활을 겪었겠죠. 그리고 이제 2년 차에는 그래도 좀 능숙해진 숙달된 군인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부모 없이 자랐다 해서 다 불쌍하고 애틋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그런 내용을 보고 좀 마음이 짠하죠. 뭐 제 나이로 봐서는 좀 자식 같은 그런 나이인데, 좀 대견하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나이든 뭐 40대, 50대들이 보고 뭐 해병대든 다른 군대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자기 부대의 소속, 이제 해병대라면 해병대의 그 요즘 해병대원들, 특전사라면 뭐 특전사, 요즘 특전사, 좀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40, 50대, 뭐 기합이 빠졌다는 둥, 뭐 예전만 못하다는 둥.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항상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좀 격려해주고, 좀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젊은이들, 그 후세의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낫다. 우리 세대보다 더 낫다. 더 발전됐고, 더 지혜롭고, 정신력도 더 좋고, 더 판단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뭐, 욕이나 하고, 뭐 목소리나 크고, 좀 마초 같다고나 할까? 이제 그런 식의 군인이 뭐 기합이 뒀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도 잘합니다. 자, 그만큼만 얘기하고, 그런 특전사 대원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의 군대 생활했던, 뭐, 그것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척후조 임무를 한 적도 있지만, 기습특공 할 때는 이제 그런 임무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병 훈련을 할 때, 청음초를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라기보다, 청음초를 하면서 좀 고생을 했다, 하룻밤. 근데 이제 청음초라는 게 무엇이냐면, 역시 척후조랑 똑같은 것인데, 야간에 우리 본대가 있죠. 소대, 중대가 있으면 그 소대, 중대에서 좀 벗어나서 적 지역에 가까운 곳에 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그때 당시, 요즘에는 이제 야시경이 있기 때문에 뭐 야시경으로 살피고 그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야시경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있긴 있었지만 해안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병 훈련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그냥 청음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밤에 눈으로 살펴보기가 어려우니 소리로서 적이 공격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적의 척후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그런 건데,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청음초의 역할을 했던 추억. 이제 상병 중고참 정도 됐을 때 늦가을 아니면 이제 초겨울인데 야외 훈련을 나갔습니다. 보병 훈련을 나갔는데 중대장님이 그러는 거죠.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청음초 할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음초는 그 소대 중대를 떠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짱 박히는 거죠. 짱 박히는 거. 하루 저녁, 하룻밤 짱 박힐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대원이나 중대원들이랑 있으면 좀 불편한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청음초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짱 박히고 그런 요령꾼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좀 이 상병 고참쯤 되면 그런 좀 꾀가 난다고 할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죠. 그때 중대장님이 그럼 이제 네가 가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랬는데 원래 이제 그런 짱 박힐 때는 후임을 데리고 가야 편하고 좋지만 저는 제 바로 위에 선임하고 이제 굉장히 가깝다고나 할까? 그리고 선임이 너무 잘해주고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뭐 이빨 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그 선임이 워낙 재밌는 얘기를 잘하고 그래서 또 저랑 이제 너무 친하고 그래서 그 선임하고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가라고. 중대장님이 저에게 잘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선임하고 가자고 그런 다음에 눈짓으로 한 다음에 이제 둘이 갔죠. 그때 이제 병장, 완전 고참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 병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지만 뭐 병장들하고 다 가까웠기 때문에 큰 눈치를 보진 않고 그래서 이제 둘이 청음초를 나갔습니다. 청음초를 나가서 조금 떨어진 곳, 뭐 한 200m, 300m 그 정도 떨어진 곳, 산 모퉁이 돌아서 좀 안 보이는 곳.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해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저녁 때는 춥게 느껴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산빛 아래 앉아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크크대고 웃고. 요즘처럼 그 특전사 대원처럼 뭐 전방에 차가 지나가는데 그걸 식별해서 보고하고 이제 그럴 일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음초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산빛 아래 앉아서 총 옆에 놓고 둘이서 이렇게 무릎 딱 받치고 이제 담배도 피고 그랬겠죠. 잡담을 하고 그러다가 잡담도 이제 서너 시간이고 근데 이제 밤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졸기 시작하고 그런데 뭐 갖고 온 게 없습니다. 그냥 작업복, 군복, 그 다음에 실잠바 하나. 늦가을이나 초겨울엔 매우 춥죠. 초겨울은 아니고 늦가을쯤 뭐 10월 말쯤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낮에는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11시, 12시 되면서 이제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둘이 나란히 붙어서 쭈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판초를 덮고 판초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들고 갔던 판초 하나. 그 선임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판초 하나로 판초가 좀 넓죠. 그래서 길게 펴서 등으로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쭈그리고 자기 시작했는데 그 선임은 살집이 두툼합니다. 근육도 좀 있고 체력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뭐 근육도 많고 체력도 좋고 저야 뭐 좀 비리비리하죠. 그래서 그 선임은 춥지 않는지 그냥 계속 이렇게 무릎 세우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턱을 받치고 이렇게 이마를 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졸면서 자고
저는 이제 판초를 덮었지만, 저도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 판초와 이제 판초와 제 그 몸이 붙어 있던 곳은 그렇게 차진 않지만, 판초가 제 몸에 떨어져 있던 곳이, 제 몸에 닿았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판초가 따뜻하지 않습니다. 판초가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차갑게 느껴질 때마다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래서 꾸벅 졸다가 판초가 차갑게 느껴지면 깜짝 놀라서 깨고, 또 졸다가 판초가 차갑게 느껴지면 깜짝 놀라서 깨고, 그러면서 뭐 거의 그 잠을 자지 못했는데, 차라리 뭐 행군을 하면서 걸으면서 잠을 안 잔다면 그러니까 덜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앉아서 졸면서 잠을 못 자는 거, 그거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추운 데다가 안 추우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안 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몸에 힘도 줘봤다가 막 그러는데, 옆에서 스님은 그냥 잘 잡니다. 뭐 자기도 본인이 뭐 잘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잘 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졸다가 뭐 자는 것도 아니고 졸다가 깨고 그런데 너무 추워서 그걸 참아가면서 자려고 하다가 깨고 그래서 이제 동이 틀 때까지 계속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스님이 웅크리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면 스님도 깨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저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뭐 적어도 4시간 5시간 정도는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1시 12시에 그렇게 앉아서 존다고 했을지라도 날이 셀 때까지는 적어도 4-5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6시간은 안 될 것이고, 그 정도로 깜짝 놀라면서, 추워서, 차가워서 깜짝 놀라면서 하룻밤을 보냈다. 날이 새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펄떡 일어나고 스님한테 가자고. 스님은 뿌시식 일어났죠. 추워서 뭐 그때 스님한테 난 추워서 좀 못 잤다. 그러니까 그 스님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꾸를 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스님하고는 이제 전역하고도 계속 친하게 지냈죠. 지금도 이제 가장 친하고 뭐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때 엄청 추웠는데 어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르고 기억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가 다를 수도 있죠. 저는 깜짝 놀라면서 하룻밤을 잊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했다. 그런데 그 스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그렇습니다. 체력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좀 덜 고생을 할 수 있죠. 저처럼 좀 갸날프고 여리여리한 사람은 고생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고행을 하고, 제가 고행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은 잘 쓰지 않지만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각자의 상태 또는 각자의 처지, 각자가 중요하는 것에 의해서 삶의 의미, 그러니까 체험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깜짝 놀라면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저랑 가까운 스님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깜짝 놀라면서 하룻밤을 보낸 고생했던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젊은 청년, 특전사 대원의 그 군대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좀 비슷한 훈련이었지만 뭐 물론 그 내용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척후조나 청음초나 이제 비슷한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깜짝깜짝 놀랬던 하룻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룻밤 깜짝깜짝 놀랐던 그 청음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